안녕하세요. 오늘은 8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다음 내용을 보고 결산 시점에 수정분계로 적절한 것은, 자, 그렇습니다. 결산은 일반적으로 언제 이루어지죠? 자, 12월 31일 날 이루어지죠. 자, 결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기중에 발생한 거래를 수정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정정하고 그리고 뭐 고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도 있고 대손상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결산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이연과 그리고 발생, 뭐 예상이라고도 하죠. 자, 이거와 관련된 회계처를 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연과 발생의 개정 과목을 좀 알아야겠죠. 자, 이연은 선수수익, 그 다음에 선급비용, 그 다음에 미수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이렇게 총 4가지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끝에 전부 수익과 비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이 아니고 선수 먼저 받았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갚아야겠죠. 부채가 되고, 먼저 준 비용, 먼저 쓴 돈, 나중에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미수 수익은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받아야겠죠. 자산이라고 하고,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나중에 지급해야겠네요. 그래서 나한테는 빚이 되겠네요. 자, 요 4가지 개정과목을 사용해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일입니다. 9월 1일날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50만원을 통장에서 나갔대요. 자, 보험료라고 지급했겠네요. 두 번째, 전액 비용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용 했으니까 보험료 얼마? 150만원. 자, 그리고 얘는 보통예금에서 나갔네요. 보통예금 150만원. 자, 9월 1일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월 31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점이 돼서 화재보험료 보니까 나는 다 썼다 라고 했습니다. 비용으로 다 썼다 라고 분개했지만 결산 시점에 아직 쓰지 않은 거, 화재보험료 미경과분 아직 안 썼대요. 그게 100만원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안 썼으니까 이건 언제 쓰겠어요? 당연히 차기에 쓰겠죠. 내년에 차기에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는 아직 안 쓴 거고 내년에 쓸 거다. 다 썼지만 다 쓴 게 아니다. 다 썼다라고 했지만 다 쓴 게 아니다. 즉 비용에서 빼서 내년에 써야겠다.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쓸 거니까 내년 걸 미리 낸 거나 똑같겠네요. 선급 비용 먼저 낸 거나 똑같네요. 그래서 내년에 쓸게 얼마를? 100만원. 그래서 이거는 올해 보험료가 아니다. 보험료에서 빼겠다. 보험료 빼겠다. 비용의 차감. 당연히 대변이죠.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 시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거래를 분개할 때 거래의 판료소 중에 잘못된 것은 라고 했습니다. 거래의 판료소 너무너무 쉽네요. 자, 한세는 기계장치 1700만원을 서울에 구입하고 서울에서 샀나요?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이 있었네요. 170만원을 뺀 나머지만 1개월 후에,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기계장치 샀으니까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왔죠?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죠? 자, 자산의 증가, 기계장치, 차변에 들어오죠. 들어올 때 차변, 다 아는 거.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계장치 샀으니까 돈 줘야 되는데 먼저 계약금 줬대요. 선급금 있는 것부터 없애야 되겠죠? 얼마를? 170만원 없앴대요. 나머지 부분만 돈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대요. 자, 그럼 외상인가요? 그렇죠, 외상. 근데 상품이 아니니까 이 지급금
1호로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 얼마요? 530만 원인가요? 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변과 대변이 맞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요 자산의 증가 맞죠? 자산의 증가. 얘는 선급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이쪽에 적혔으니까 자산의 감소. 미지급금은 미지급금 부채잖아요. 그럼 이쪽에 적혔으니까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역시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네요. 자, 넘어갈게요. 3번. 자, 다음은 회계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많이 나오죠. 자, 우리 갭에서는 GAAP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질적 특성 지워졌네요. 목적 적합성이죠. 자, GAAP 갭에서 목적 적합성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목적 적합성은 일단 회계 정보가 외부 의사 결정하기 위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될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되고 신뢰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적 적합하냐라는 건데요. 먼저 회계 정보가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목적 적합하려면 그 사람이 이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회계 정보, 즉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본인이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 회사가 잘 될 건지. 그래서 예측 가치라고 해요.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회계 정보를 가지고 그동안 예측치와 내가 어떤 결과로서 예측한 결과로서 나중에 확인을 받을 수 있냐, 수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피드백 가치라고 해요. 나중에 결과를 본다는 거죠. 플러스 회계 정보가 내가 필요한 때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시성이라고 해요.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회계 정보는 목적 적합하다. 내가 가지고 있을 목적 적합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신뢰성도 한번 따라볼게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정보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회계 정보가 표현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이 회계 정보는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누가 작성을 해도 똑같은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검증 가능성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회계 정보는 어떠한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업 목적으로는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적 적합성을 갖추려면 요 세 가지가 들어가고 신뢰성을 갖추려면 요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중립성. 중립성은 신뢰성에 들어가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4번.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다음 계정 중에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 고르라는 아는 것. 자, 급여 증가 시 차변에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증가 차변인가요? 그쵸? 급여는 증가 시 차변을 하죠. 근데 결산 시 계정 과목은 차변. 자, 소모품 감소하면, 소모품이라는 건 자산이죠.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한다.
결산시는 대변이다. 문제가 조금 애매하네요. 자, 결산시 계정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이거 물어보네요. 계정, T계정. 자산이니까 감소할 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근데 결산시 잔액은 어디에 남아있겠어요? 잔액, 요 잔액. 자산이니까 어디에 남아있어야 돼요? 당연히 차변에 남아있어야겠죠? 차변. 자산이니까 차변에 남아야 됩니다. 부채면 대변이죠. 자,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증가하면 당연히 대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거래 반려소. 그리고 당연히 잔액도 대변에 남아야 돼요. 부채니까. 자, 매출 채권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할 때는 대변 맞죠? 나갈 때 대변. 그런데 결산시 당연히 자산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에 가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네요. 자산은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도 당연히 증가하는 쪽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간단한데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렸네요. 자, 5번 넘어갈게요. 자, 주미래는 8월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개시 했대요.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였습니다. 8월 말 현재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자, 매출 채권을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거래 내역입니다. 8월 1일 우리에게 제품 500만원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맞죠? 500만원 팔았대요. 그러면 500만원이 외상으로 매출 채권 남아있겠네요. 그래볼까요? 줄수는 하나, 간수도 하나, 간수 2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테두리를 없애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매출 채권이라고 해볼게요. 자, 매출 채권이라고 해봅시다. 일단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당연히 요 500만원이 이쪽으로 들어와야겠죠? 팔았으니까 매출 채권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자산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뭐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외상이 들어오면 이쪽이고 그걸 받았으면 이쪽에 적어야겠죠. 자, 그리고 납품한 제품 중 하자가 발견됐네요. 잘못해서 반품됐대요. 그러면 반품됐으니까 요 만원은 10만원은 당연히 이쪽으로 적어줘야겠네요. 그죠? 반품을 우리 회계적 용어로 환입이라고 하죠. 환입. 그 다음 우리가 외상 대금 중에 300만원을 회수시 외상 대금 중 300만원을 회수시 조기 자금 결제로 인해서 약정대로 5만원을 할인한 후에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네요. 되게 복잡하게 받았네요. 자, 외상 대금 회수가 300만원 했나봐요. 그죠? 회수시 그러니까 300만원 했나봐요. 그러니까 300만원은 할인한 후에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회수시 그러니까 회수했다는 거죠. 외상 대금을 회수했죠. 요걸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8월 20일 분개해 볼게요. 8월 20일 자, 외상 대금을 받았으니까 일단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야겠죠.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얼마짜리를 받았습니까?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5만원을 깎아줬죠. 그래서 295만원만 받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매출해서 할인 줬다. 그래서 매출 할인이라고 해야겠네요. 5만원. 자, 그러면 이거를 T계정으로 옮기면 요것만 매출채권과 해당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매출채권 300만원 요렇게 300만원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 반대편 계정은 죄자라고 적어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거 외상으로 8월 말에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 요걸 구하라 했으니까 남아있는 매출채권이니까 500만원에서 전체 10만원 300만원 요 두 개를 빼야겠네요. 그러면
190만 원인가요? 예, 190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입니다. 형태가 없네요. 하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무형자산이 되겠죠. 여러가지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영업권부터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등 여러가지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특별하게 뭐 잘못된 거는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에서 직접 부대 비용을 더해야 되죠. 그죠? 취득할 때는 부대 비용을 더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없네요. 자, 3번.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하는 경우에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을 사용한다. 그렇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아니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라는 거 사용하지 않죠.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4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우 무형자산, 무형실체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자, 없는 경우죠. 너무 쉽네. 자, 넘어갈게요.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기초로 매출 빵야 이익을 구해보래요. 자, 구해볼게요. 구하라면 구해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암기를 해서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먼저 적어볼게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총이익 계산서. 자, 처음에 어떻게 구하죠? 처음에 우리 매출액. 무슨 매출액? 순수한 매출액. 순매출액. 순매출액은 어떻게 하죠? 빵야 매출액에서 빼야죠. 뭐를? 할인한 거. 애누리랑. 그 다음에 뭐? 할인. 환입이죠. 환입. 빵야. 그 다음에 할인. 이렇게 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렇죠? 처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매출 원가. 보통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서 플러스 어떻게 해요? 단기 순매 200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차감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합니다. 물론 이 구하는 방법은 실지 재고 조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단순하게 일단 이해합시다. 단순하게 수업 목적으로 암기할 때는 기초 플러스 단기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근데 단기 순매입액은 이 순자가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요. 자, 순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줘야겠죠. 위에 거랑 똑같이 여기도 순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요거 똑같이 볼게요. 여기서 총 매출액이 아니고 총 매 200으로 바꾸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거 환입이 아니고 환출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은 단기 순매입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 빨간색으로 한번 색깔펜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또 파란색. 요 두 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만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되겠네요. 자, 매출액 얼마입니까? 260만원. 단기 총 매입액은 120만원. 기초 기말 상품 매입시 운반비. 그래, 매입시 운반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입가에 포함해야 되죠? 자, 매입시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매입 환출 및 내누리. 매입 환출 및 내누리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260만원에서 매출 원가 얼마요? 100. 매출 원가니까 여기에서 기초 그래서 요거를 더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걸 빼야겠죠. 요것도 매입원가에서 빼야 되나요? 그러면 137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매출액에서 요거 빼야 되니까 답은 1번
123만원 요게 되겠네요.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회의 기준이죠.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자본 일단 자본이 뭐가 있는지 우리 재무상태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으로 들어가 있죠. 자, 위에서 했던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 이쪽에 자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 자본은 총 몇 가지로 나오냐면 5가지로 나오잖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어떻게?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걸로 나눠주고, 마지막 이익, 잉여금, 잉으로 나눠지죠. 오케이.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졌으면 이 재무상태표의 이 자본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자본 잉여금,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자본 잉여금은 그런데 잉여잖아요.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해 봅시다. 조금은 약간의 그 초과하는 느낌의 플러스 개념이고, 이쪽은 물론 이쪽도 차감 계정, 가산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업 목적상 일단 가산 계정부터 암기를 해볼게요. 자, 자본잉여금에는 일단 뭐가 있을까요? 주식을 팔아서 돈 더 벌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있을 거고, 감자 주식을 뭐 없앴다. 주식을 없앴다. 감자에서 생긴 이익 있다. 감자 차익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팔아서 이익 봤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요 위 개념하고 전부 반대되는 개념을 적어주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요거는 요 위에 거,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감자 차익하고 반대말은 감자차 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반대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 주식까지, 요 부분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본 잉여금의 개정 과목 요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4번은 분류되는 이네요. 분류되는. 딱 이것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분류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네요. 1번. 그쵸? 1번. 아니죠. 1번도 여기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 중의 평가 이익은 얘는 아니죠. 얘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 되고, 답이 2번이네요. 감자 차익. 얘가 자본 잉여금이고, 이쪽은 얘는 수익이죠. 얘는 수익이죠. 얘는 매도가는 증거 평가이익인데 얘는 수익이 아니고 얘는 기타 포괄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얘도 역시 자본에 속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적어볼까요? 맞아서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이게 여기 들어가죠.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정과목 표를 나눠줬는데, 자, 그거 가지고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원가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골라라 라고 했어요. 틀린 것.
자, 보조 부분 원가가 보통 보조 2개, 그 다음에 제조 2개 이렇게 했었죠. 자,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직접 배분, 두 번째 단기 배분, 세 번째 상호 배분, 이렇게 3가지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호 배분. 근데 계산이 복잡했죠? 가장 부정확한 방법이 직접 배분. 하지만 가장 간편했다. 수업 시간에는 요 계산한 것까지 좀 했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말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 문제 위주로만 준비합시다. 그러면 단계 배분법은 뭐가 중요하냐?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간 정도의 정확성을 보이고, 중요한 건 보조 부분 사이에 단계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것부터 배분할 건지.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읽어볼게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어 관계를 무시함으로 계산이 가장 편하죠. 가장 편하다. 답은 1번이네요. 바로 가장 복잡한 건 누구 거죠? 네, 그죠. 상호 배분법이죠. 근데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정확하다. 자,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합니다. 예, 고려합니다. 얘는 일부만 고려하고 얘는 완전히 고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분 총액, 요거 잘 봐야죠. 총액이 같다는 거예요. 총액은 전부 제조 부분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제조 부분 각각의 얼마가 옮겨가냐는 달라지겠죠. 총액은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보조 부분 배분 방법에 따라서 제품별 이익이 달라지나 회사의 전체 이익은 같죠. 왜? 위에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제조 부분으로 배분되는 것은 총액은 똑같기 때문에 회사 총이익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으로 주요 사용하는 업종,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네요. 개별원가 계산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죠. 한 땀 한 땀 주문해서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항공기 떴다 비행기 한 땀 한 땀 만들어야겠죠. 공장에서 대량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업 뭐 찍어서 내는 게 아니고 1년 2년 한 땀 한 땀 한 벽돌 두 벽돌 올려가면서 쌓아야죠. 화학공업 애매하니까 넘어갈게요. 조선업 조선은 배죠. 배도 한 땀 한 땀이죠. 배도. 자, 화학공업은 얘는 대표적인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대량으로. 화학공업. 그 이외에 화학공업이 뭐가 있나요? 종합원가 계산이 뭐가 있나요? 공장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대부분의 종합원가 계산이죠. 대부분의. 자,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매출원가 계산. 자, 11번입니다. 매출원가 계산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 계산. 매출원가 제일 중요하죠. 자, 제공품 계정이랑 매출원가 계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줄수 2개, 칸수는 5개로 만들어 볼까요? 칸을 없애볼게요. 그리고 테이블도 없애보고. 자, 그러면 자, 이쪽 부분을 제공품이라고 할게요. 제공품 계정. 자, 뭐가 만들 때는 제공품에서 쭉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제품으로 넘어가야 되죠.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죠. 오케이. 제공품은 뭐가 있어요? 기초 제공품이 있고, 이번에 만들어진 단기 투입 있죠. 단기 투입. 근데 단기 투입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비, 마지막 제조 간접비 이렇게 했죠. 그쵸? 얘는 뭐 다른 뭐 영어로 쓰지 말까요? 영어로 써놓겠습니다. 보통 DM, 얘는 DL 농무니까 얘는 오버헤드 코스트, 그래서 OH라고 합니다.
줄여서 재간이라고 했죠. 재간 등이. 자, 그 다음에 기초에서 단계 투입해서 완성이 이렇습니다. 완성. 얘를 풀네임으로 하면 단기 완성했다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렀죠. 얘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왜? 단기에 만들어진 원가인데 총 3개 다 더했다 이 말이죠. 자, 열심히 기초에 있었고 이번에 만들려고 했지만 완성이 됐고 일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말이라고 하죠. 기말. 자, 그 중에 여기 이 완성만큼은 어떻게 돼요? 이 완성만큼은 제품으로 넘어가죠. 자, 제품은 창고에 쌓아놨을 거예요. 그렇죠. 창고에 쌓아놨을 겁니다. 그럼 창고에도 역시 기존에 있었던 기초가 있고 이번에 만들어진 이 완성이 그대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넘어가서 그 중에 일부는 팔렸습니다. 팔렸으면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합니다. 팔렸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안 팔린 것은 기말의 창고에 그대로 나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네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요거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쵸? 여기에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60만원. 기말은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에 숑 들어가고 기초 제품 재고액 기초니까 기초는 여기네요. 여기에 숑 들어가고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네요. 기말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단기 빵야 제조 원가 여기 80만원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금액을 찾을 수가 있겠죠.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는 요 두 개 더해서 요거 빼면 얼마예요? 65만원인가요? 65만원이 되겠고 이 65만원은 당연히 그대로 여기로 넘어가야겠죠. 오케이. 65만원 먼저 구하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왜? 완성됐으면 어디로 옮겨야 돼요? 창고로 옮겨놔야겠죠. 얘도 더해서 요걸 빼면 이번에 팔린 얼마를? 40만원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4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제공품 계정 그 다음에 여기 제품 계정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골랐습니다. 틀린 거. 자, 원가는 제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가지 원가, 비용을 말합니다. 자, 제조 원가,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원가로 나눠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세 가지를 더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두 번째,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을 뺍니다. 맞네요. 기초에서 요거 똑같아요. 기초에서 단기 마이너스 기말을 빼면 완성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공품 계정이나 직접 재료비 계정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3번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하면 기본 원가라고 한다. 아, 이거 원가표에서 우리 배웠는데 기본 원가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가공 원가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가공비. 그러면 기본 원가는 뭐예요? 기본 원가는 찍찍찍이라고 했잖아요. 찍찍찍. 직접 뭐 재료 원가, 또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제조 간접비 뭐 이런 거. 직접 제조 간접비는 잘 없으니까 자, 요 두 개만, 요 두 개를 직접 기본 원가라고 했죠. 기본 원가 또는 직접 원가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뭐라고 부를까요? 기초 원가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자,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4번 제조 활동 이외의 만드는 활동 이외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하지 않은 원가, 그래서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맞네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가세 문제입니다. 부가세. 자, 부가세는 총 3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2문제 맞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3번부터 갈게요. 자, 18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오른 것은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1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자, 1기는 언제부터? 1월부터 6월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죠? 근데 예정 확정으로 3개월씩 쪼개잖아요. 여기 3개월 쪼개면 1월부터 3월. 1월부터 3월이 1기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1기 확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를 2기 예정이라고 하고, 10월부터 12월을 2기 확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때 열심히 해서 돈 번 돈의 세금은 언제 납부하죠? 그렇죠.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죠. 자, 그래서 18년 4월 25일 날, 왜? 1기니까 예정, 1기 예정 3월달까지 번 돈을 4월달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자, 1기 확정, 자, 6월까지 번 돈을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벌다가 8월달에 망해버렸대요. 아, 안타깝네요. 망해버렸어요. 망했으면 망해도 세금 내고 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 내고 망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2기 예정, 즉 7월부터 9월이니까 다음 달인 10월 25일날 내냐? 그게 아니에요. 망했으면 슬프잖아요. 세금이라도 빨리 내고 슬퍼야죠.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낸대요. 다음 달 25일이면 언제죠? 9월 25일.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폐업할 때는 폐업시는 다음 달 25일. 다음 달 25일까지만 그냥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세요. 자, 14번으로 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죠. 자, 과표라는 거 줄여서 과표라고 해요. 자, 과표는 뭐냐면 세금 내야 될 대상이에요. 세금 내야 될 대상, 과표를 세금 내야 될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 내야 될 금액을 과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매출했으면 세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매출 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또는 세무액에서는 매출을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 또는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봐볼게요. 자, 일반 과세자. 자, 세금을 내야 되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10%. 과세 표준은 세금 내야 되는 매출액은 공급 대가로 한다. 이 공급 대가라는 것은 공급 가액이라는 것은 매출액이에요. 공급 가액에 플러스 뭐까지 된 거예요? 부가세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출액만 가지고 해요. 공급 가액만 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합니다. 요것만. 세금까지 포함된 공급 대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이 틀렸네요. 자, 일단 요것이 틀렸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부터가 이제 안 배운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 대손금이라는 것은 못 받게 되는 돈이죠. 못 받게 되는 돈. 내가 외상 배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갚는데요. 상대방이 안 갚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못 받아도 내가 외출했을 때 세금을 일단 내 돈으로 내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갚으면 세금까지 같이 걷는 거예요. 외상으로 했을 시. 일반적으로는 외상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일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까지 같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 걷고 일단 외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세금 내는 날짜가 돼서 내 돈으로 일단 냈어요. 그쵸? 근데 상대방이 갚을 날이 됐는데 못 갚아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외상금도 못 받고 세금도 내 돈으로 냈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그쵸? 그래서 세무회계에서는 대손금,
즉 못 받게 되는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과세 표준에 일단 넣어요. 그러니까 매출했다고 일단 넣었다가 나중에 야 세금은 돌려줄게. 왜냐면 너는 상대방이 망했잖아. 그래서 너는 외상 매출금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너 돈으로 냈잖아. 그래서 세금은 내가 다시 돌려줄게. 즉 못 받게 된 거에서 네가 낸 세금, 외상도 못 받았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 돈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까지 내 돈으로 낸 것은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정리하면 외상 매출했으면 돈을 바로 받으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줘요. 그러면 세금 내는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일단 내 돈으로 내요. 근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외상금도 못 받고 세금도 못 받아요. 근데 외상금 못 받은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까지 내 돈으로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다시 나중에 세무서에서 돌려줍니다. 물론 신고를 하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3번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애누리는 매출하면서 깎아준 거랑 환입 반품 받은 거죠. 그럼 요 두 개는 매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매출한 게 아니에요. 깎아준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매출한 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매출한 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자, 4번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에게 아직 가기 전에 박살났대요. 그렇으면 가기 전에 박살났대요. 그러면 팔지 않았겠네요. 박살난 건 누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판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박살났대요. 그러면 팔지 않았네요.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해당되는 건 면세. 자, 면세는 소비자의 뭘 위해서?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쵸? 역진성 완화 이런 말을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여러가지 물품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장려할 때 좀 해라, 이렇게 해라, 세금 면세해줄게 해라 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운전면허학원의 신의 연수. 운전면허학원 서민들이 다녀요? 차 살 사람들이 다니죠? 그래서 이 학원은 원래 학원 용역은 면세인데 이 운전면허학원 얘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 세금 내라 이 말이죠. 세금 내고 다녀라. 그리고 뭐 여러가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얘기한 쉐키 그 댄스 학원도 과세 학원으로 속합니다. 이 정도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몇 년 전에 과세였는데 이제는 뭐만 과세예요? 고속버스는 일단 우등만 과세예요. 우등고속만 과세고, 일반 좁게 가는, 불편하게 가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이런 고속은 면세죠. 면세. 근데 프리미엄은 약간 좋은 거네요. 좋은 거 막 누워서 가고 이런 것들, 이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과세가 되겠죠. 과세. 얘도 과세. 자,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종합 비타민, 건강하려고 먹는 거네요. 얘도 당연히. 그러면 세금 내고 먹어라. 과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거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발 문화예술 좀 하고 다니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세금 안 거둘게 라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 이건 전부 다 면세가 되는 겁니다. 면세.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뭐 도서관, 뭐 박물관 이런 것들, 가기 싫어하는 곳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가 되죠. 면세.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데는 전부 다 과세예요. 과세. 가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